여성분들이 임신 계획이 있거나 현재 임신 중인데 내가 여드름이 심해, 그럴 때면은 웬만하면은 좀 레이저를 받는다든지 좀 강한 자극적인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수분 위주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고, 관리센터나 이런 데를 방문하셔가지고 올바르게 이제 압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좀 철저히 하시면 그렇게 심해지지 않으면서 여드름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제성 피부 전문가 최혜진입니다. 약이 성분으로 따지자면 이제 비타민 A 유도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기형아 유발이죠. 기형아 유발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거나 현재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정말로 조심하셔가지고 복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복용을 하고 계시다면, 하고 계시는 중인데 내가 임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약을 중단한 뒤에 일정 부분 좀 기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 임신 시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다가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거는 병원이나 그쪽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워낙 정확한 정보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제가 약을 복용을 했었어요. 약을 복용을 하는 도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쓰라리게 와닿았고요. 아무도 이런 경험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두 달 전에 복용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는 너무 여드름 때문에 힘드니까 앞으로 도저히 안 되면 난 약을 먹겠다 계획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뭐가 됐든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에 의하면 저는 무조건 임신 계획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으신 분은 여드름약, 이 성분에 해당되는 거는 복용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나누자면 남성분들은 오히려 여드름이 개선 속도가 여성에 비해서 빠릅니다. 이유는 호르몬 영향을 훨씬 덜 받죠. 남성분들이 여드름 개선이 잘 안 되는 케이스는 정해져 있어요. 과도한 운동, 그리고 음주, 불규칙한 수면, 그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남성 여드름은 굉장히 개선의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더딘 이유가 있어요. 남성의 반대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드름 관리를 어디선가 많이 받고 오세요. 진짜 별거 다 하고 오시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성분들은 호르몬을 놓치고서 여드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성분들은 분명히 이 호르몬에 의해서 피부 반응이 다양하거든요. 생리 아닐 때는 이랬는데 배란기 때는 피부가 이렇게 변하고, 생리 일주일 전에는 또 이렇게 변하고, 이게 분명히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어디선가 여드름 관리를 받는다?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제가 여기서도 오는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방문할 때마다 제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지난달에 생리 언제 했어요? 지금 컨디션 어때요? 왜냐면 여성분들 요즘에 생리 어플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란일이 언제인지 생리일이 언제인지 대충 알아요. 정확하진 않아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제가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좋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내가 여드름 관리를 받든 케어를 받든 내가 호르몬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 그에 따라서 내가 여드름 관리를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꼭 그거를 중심에 놓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희 센터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달에도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분도 많고, 지난달에 결혼식 하셨던 분도 있고, 계속 많죠. 그분들이 꼭 저한테 얘기를 해요. 원장님, 저 이번에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받는 관리를 계속 받아도 될까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그분 컨디션에 맞춰서 계속 조절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가죠. 기기를 쓰든 어떤 제품을 쓰든, 기기 회사나 제품 회사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여성의 몸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이 세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여성분들이 임신 계획이 있거나 현재 임신 중인데 내가 여드름이 심해, 그럴 때면은 웬만하면은 좀 레이저를 받는다든지 좀 강한 자극적인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수분 위주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고, 근데 여드름이 계속 올라와서 그게 내 태아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산모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센터나 이런 데를 방문하셔가지고 올바르게 이제 압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좀 철저히 하시면 그렇게 심해지지 않으면서 여드름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중이면 절대로 약은 복용하시는 건 자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과도한 기기 관리도 자제를 하시는 게 맞다. 여드름 관리가 중요하다면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내가 만약에 2세를 임신했다면은 아무래도 이 아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향으로 케어를 받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을 때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갔을 때 여드름이 심해지는가를 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이런 음식 먹으면 여드름이 심해져. 공통적인 음식들이 좀 있어요. 사람마다 좀 반응도가 달라서 그렇지, 어떤 분은 우리 회원 중에서 보면은 뭐 조금 먹었는데 확 뒤집어지는 분도 있거든. 그런 분들은 민감도가 높은 분이겠죠. 당분이 많다든지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줄여도 내가 여드름이 정신없이 막 올라오는 걸 좀 완화시킬 수 있죠. 그런 음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다.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는 게 좋겠고, 임신 중에는 사실 여드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지금 내 피부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형태로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나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염증이 많이 올라온다? 그럼 내 식습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좁쌀이 많이 올라온다? 그럼 내가 지금 몸에 열이 많이 나고 있나?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이 건조한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염증성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데 내가 음식을 좀 자극적인 거나 밀가루나 유제품이나 이런 걸 많이 먹어. 그렇다면 그걸 조금 줄여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하면 있어가지고 열이 많이 생겨서 좁쌀이 많이 생겨.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뭐 수분 보충은 당연한 거고, 팩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열감도 떨어뜨리면서 피부를 좀 유연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표피가 막혀서 좁쌀 여드름이 자꾸 형성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건 있어요. 좁쌀 올라오시는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뭐가 있냐면, 아, 모공이 막혔대. 그럼 각질 제거해야 되겠네. 이건 진짜로 안 됩니다.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성분을 좀 활용을 해 주세요. 임신 중에는 이제 뭐 엽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충제를 드실 텐데, 거기에 맞춰서 유산균 꼭 챙겨서 내 장 환경도 이제 건강하게 해주시면 태아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내 피부한테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많이 드셔주세요. 그 물은 내 피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물 속에 있잖아요. 양수라는 물 속에 있거든요. 그 양수도 깨끗해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내 피부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내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는 여드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말은 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잘 주무시면은 피부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